자, 법 제40조. 전산요원의 친상면동 통보입니다. 자, 요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까년도 문제에서 많이 이게 단골 출제 문제로 나오는 조항은 아닌데 만약에 내면 여기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 왜 여기서 안 내지라는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역지정업체의장 가로 병역지정업체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 도지사는 가로에 나와 있는 대로 후계 농업 경영인만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는 전산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자, 신상면도 통보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도 들어가고 전산요원하고 승선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도 신상면도 통보사항에 포함된다 그랬죠.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장은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 운전요원하고 수리요원 그거. 자, 1호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입니다. 2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가로 39조 사망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 전직 얘기하는 거죠. 옮긴 후에 병역지정업체를 말합니다. 전직한 후에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는 뜻이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결국은 이거죠. 복무하지 않은 경우. 날짜 있습니까? 날짜 없죠? 자, 즉 다시 얘기해서 하루라도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됐죠? 3호 의무 복무 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8일 이상은 뭐다? 무단결근하고 무단결근한 경우입니다. 무단결근은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날짜 없다. 4호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 농업 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호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6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영직폐,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폐업한 경우입니다. 7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박사과정이죠. 다 37조 사망에 따른 기간 같은 조 사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합니다. 결국에는 뭐죠? 이거 2년이고 유예기간 포함하면 이게 3년이잖아요. 합하면 5년이 되겠죠. 네,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근데 이거를 또 5년으로 보면 안 됩니다. 2년 이내에 취득하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유예기간이 만약에 내가 신청해갖고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그거는 또 3년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다 퉁쳐갖고 5년 이렇게 해서 또 공부하시면 안 돼요. 네, 박사학위를 결국에는 약속된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죠. 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빨간 색깔이 들어가 있는 1호, 2호, 3호, 4호 그 다음에 7호 같은 경우에는 뒷장에도 설명되겠지만 뭐죠? 편입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자, 여기 뒤에 보면은 8호가 뭐였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죠. 그럼 대통령령으로도 풀겠죠? 예. 자, 법 제41조 전산요원의 편입 취소 그 다음에 의무부과입니다. 1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전산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 쭉 나오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됩니다.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거나 나는 억울하다 이거죠.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 중일 때 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해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입 취소를 안 하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네. 자, 내가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가 업체장이 지정업체장이 지시를 한 거야. 부당한 지시죠. 근데 그 직원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편입 취소는 안 하고 대신에 그 복무를 안 한 기간만큼 그만큼 연장해서 복무를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업체장이 부득이한 지시를 한 거예요. 맞죠? 부득이한 지시를, 자, 업체장이 잘못된 지시를 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해당 분야에 아닌 분야에 복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한 거야. 그럴 경우에는 연장 복무가 아니고 그 복무한 기간으로 따져주는 겁니다. 그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자, 1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37조의 이거 사촌 이내 혈족 그거거든요. 그거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입니다. 사촌 이내 혈족이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입니다. 2호.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입니다. 자,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왜? 중복되니까. 사촌 이내 말고 내가 뭐 돈을 뭐 이렇게 좀 찔러주고 이래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 또는 전직했다. 그런 경우로 생각하십시오. 예. 3호. 39조 제 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 가로 37조 1항 3호 의치한 지선자 박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결국에는 전문연구요원은 몇 년? 전문연구요원 몇 년 의무복무죠? 3년.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이잖아요. 근데 사회복무요원 사소보는 2년 2개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거를 35세 또는 의치한 지선자 박수 같은 경우는 37세까지 해도 마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4호. 40조 1호부터 4호까지 및 7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 아까 그 신상면도 통보 조항에 보면은 1호, 2호, 3호, 4호, 7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 5호. 군사교육 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6호. 39조 제3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기억나세요? 무조건 옮겨 복무해야 된다는 거 있었죠? 1호가 뭐였죠? 폐업하거나. 맞죠? 예. 해당 병역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예 거기서 복무할 수 없는 그런 경우 무조건 옮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 취득한 경우 무조건 옮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무조건 옮겨서 복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떤 기간 내에 옮겨라라고 한정을 지어준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3개월 14일 이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그 기간 내에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됐나요? 네, 이때도 편입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7호 70조 1항 3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출국하였거나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83조 전시특례. 2항 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출체기기죠. 출체기기. 그것도 편입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2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전산요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해서 복무하게 하여야 됩니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얘는 그 기간에 몇 배죠? 5배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됩니다. 73일 때 3배로 나왔습니다. 5배. 예, 그거 보셔야 되고 1호 병역 지정업체 휴업, 영업정지 또는 직장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됐죠? 네. 그 다음에 2호 휴직, 정직 등 대통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호 통틀어 8일 미만에 무단결근한 경우. 요때는 요 세 가지 경우에는 뭐죠? 연장해서 복무하는 겁니다. 근데 3호 8일 미만의 무단결근은 이거는 5배 기간을 연장해서 복무해야 됩니다. 됐죠? 8일 이상이면은 아까 뭐였죠? 아니 편입 취소 사유가 되잖아요. 맞죠? 예. 근데 벌칙에도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 너무 그는 간 거고. 자, 3항 1항에 따라 전산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편입되기 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에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는 뭐 대동소이하죠. 앞에 다른 신문하고. 자, 근데 1호, 2호 잘 구분하셔야 돼요. 1항 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 1항 1호가 뭐였냐면 사촌 이내. 기억나시죠? 38조 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1항 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 여하튼 편입입니다. 편입.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편입되기 전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자 55조 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사촌 이내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금품수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됐잖아요. 그러면은 군사교육 소집 그 기간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기간은 안 쳐준다는 겁니다. 복무한 기간을 안 따져준다는 겁니다. 됐죠? 이해가세요? 네. 너는 어차피 편입될 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무한 기간은 안 돼. 복무기간 인정 안 해줘. 대신에 군사교육 소집 받았으면은 그것만은 인정해 줄게.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2호 1항 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사촌 이내 혈족 38조의 2를 위반해서 뭐죠? 전직한 경우입니다. 편입과 전직은 다르죠? 1항 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 및 1항 3호부터 8호까지 (1항 1호부터) 뭐죠? 1항 3호부터 여기서부터 됐죠? 됐나요? 몇 호까지? 8호까지.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 편입된 거, 그 전직된 거 말고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은 편입될 때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거는 그 기간,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빼고 안 쳐주겠다. 그게 1호에 있는 내용이고요. 2호는 최초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앞에는 정당하게 복무를 했다고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 공식에 의해서 그거는 남은 복무기간을 따져주겠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편입과 전직이 다르죠.
자, A씨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기능요원이에요. 네. 1월 1일부터요. 6월 30일까지 일단 1월 1일부로 예. 병역 지정업체인 뭐라고 할까요? 가업체에 병역 지정업체예요. 편입이 됐어요. 네, 복무를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데 6월 31일에 자 6월 30일까지 하고 이제 7월 1일이 되겠죠? 네, 7월 1일부로 대표이사가 우리 예를 들어서 삼촌이야. 예, 그 병역 지정업체거든요. 그걸로 갈아탄 거야. 전직된 거죠. 7월 1일부로 나업체. 그게 나업체라고 할게요. 예. 나업체로 전직이 된 겁니다. 근데 사촌 이내에 들어가는 그 업체예요. 구정한 방법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8월 30일이다. 그러면은 요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은 요거는 정당하잖아요. 요거는 복무한 것으로 봐주겠다. 복무 오케이. 자, 근데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복무한 거는 요거는 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된 거 아니냐. 요거는 복무기간에 뺀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대신에 만약에 군사교육 소집을 받았다? 그러면 요거는 포함시켜 주겠죠? 근데 만약에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장. 시행령 제85조 전산요원의 전직 1항 법 제39조 3항 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호 경우를 말합니다. 1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전직해야 되겠죠. 맞죠? 2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휴정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 인정이 취소된 경우.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농업회사 범위는 아닙니다. 사후관리업체만 또 들어가 있어요. 됐죠? 자, 2항 법 제39조 3항 각호 외 부분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83조 1항 각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합니다. 네. 다만 다음 각호 병역지정업체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자연계 박사학위 과정. 그 다음에 72조 1항 5호의 자연계 대학원. 그 다음에 3호 병무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제외라고 했잖아요. 제외. 맞죠? 한강대울, 그다음에 관련 법률에 따른 자연계 대학원, 대기업 연구기관. 여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병역 지정업체는 전직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죠? 자, 전직에 대한 내용 계속 들어갑니다. 전산요원이 법 제39조 3항 3호에 따라 아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얼핏 기억나시죠? 관할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받아갖고 옮겨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푼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
가로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합니다. 에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아까 전에 그것도 기억나시죠? 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옮겨 복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여기 나옵니다. 자, 이 경우 1호 남혹에 따른 병역 지정업체 변경은 의무 복무 기간 중 통틀어 몇 회? 2회로 한정합니다. 1호 남혹이 뭐냐면 요겁니다. 산업기능요원. 6개월 되면은 전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통틀어 2회로 한정합니다. 왜?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개월이잖아요. 예. 이거 뭐 통틀어 2회 이렇게 안 해놓으면 계속 막 옮길 수 있는 그런, 맞죠? 예. 그래갖고 산업기능요원만큼은 2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지울게요. 자, 1호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왜? 2호에다가 풀어놨어요. 그 다음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된 때 가로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길 때를 말합니다. 그 편입된 때를. 결국 전직된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터 다음 항목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전문연구요원은 1년 6개월 복무하면 다른 데로 옮겨 복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맞죠? 복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3년이잖아요. 복무기간이. 결국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산업기능요원 6개월이 경과되면은 관할지방장의 승인을 받고 옮겨 복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2회 한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회 이렇게 본다는 거죠. 됐죠? 자, 2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7조 3항에 따른 기간 같은 조 사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합니다. 뭐였죠? 2년 이내에 학위 취득, 유예기간 3년, 최대 3년 내에 자연기의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됐나요? 네. 3호 방위산업 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 설비의 폐쇄, 이전, 축소 등으로 병역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받고 옮겨 복무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4호 승선 복무 중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하산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83조 1항 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아까 그거 기억나시죠? 1년 기간 내에 1년 내에 통틀어 3개월 네, 그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이럴 경우에도 옮겨 복무해야 되겠죠. 5호 복무 중인 병역 지정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의 휴업하거나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호 병역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해고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입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맞죠? 해고된 게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거야. 네, 갑질당했다는 거죠.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6호. 7호.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간 외에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어떤 그 활성화, 뭐 어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8호. 병역 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91조의 3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전직은 신고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됐나요? 9호.
병역 지정업체장, 가로 병역 지정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병역 지정업체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해서 그 위반 행위가 마찬가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병역 지정업체장이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통보를 한 거야. 그 이 위반 행위가 잘못된 행위죠. 그게 확인된 경우. 10호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재해를 입은 겁니다. 본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거죠. 어디 다치거나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11호 복무 중인 병역 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인데, 여기서 말하는 재해는 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아니고 내 동료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을 했어. 아, 나 여기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본인은 아닙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여기 옮겨 복무할 그거 자체가 없잖아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12호 복무 중인 병역 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뭔가 부실한 업체죠. 안전사고가 우리 요즘 중대재해법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부실한 그런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3호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때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갖고 다른 데로 옮겨 복무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이걸 다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반복 숙달 하시고 문제 풀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잡혀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막 땅 동그라미 친 것도 있고 뭐 색깔 들어간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예, 그 뒤에서 이제 쭉 풀어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짚어보고 갈게요. 1호, 2호, 7호 같은 경우에 1호, 2호, 그 다음에 7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옮겨 복무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해서. 맞죠? 그럴 경우에는 옮겨 탈 수 있는 옮겨서 갈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게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옮겨야 돼요. 나머지는 3개월로 돼 있어요. 그걸 뜻하는 거고요. 그 표기되어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는 것들 6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요거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그 업체에서 도저히 이제 그 근무가 안 돼. 업체장이나 껄끄러워서 안 되는 사항들이에요. 다 보면. 맞죠? 예? 예. 그런 경우입니다. 됐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항 3항 각호 외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에 병역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91조 1항 8호에 따른 신상면동 통보로 지방명칭장의 승인을 가름합니다. 동일 법인 내에서 옮기는 경우에는 원래 옮겨서 복무하려고 그러면은 지방명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동일 법인 내에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지방명칭장의 승인 말고 신상면동 통보로 하면은 그거를 승인 받은 걸로 가름하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5항 법 제39조 3항 각호 외 부분 단서에 따라 병역 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자, 몇 개월이네? 3개월입니다. 3개월이네. 근데 아까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빨간 색깔 3항 1호, 2호, 7호 경우에는 며칠? 14일 이내입니다. 즉 본인이 원해서 옮겨 복무하고 싶어 할 경우 그거는 14일 내에 옮겨야 된다. 나머지는
3개월 이내. 자, 근데 승선 복무자의 경우에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따집니다. 자, 그 3개월 이내 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병역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그 대기기간 3개월 또는 14일 그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봐줍니다. 다만 관할 지방명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그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맥심 3개월 내에서. 됐죠? 14일도 여기 포함되는 거고 3개월 이내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근데 3개월 범위에서 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복무기간에 산입은 안 해줍니다. 됐나요? 네. 자, 6항 병역지정업체장은 전산요원이 법 제39조 사망각고 외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당연히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다만 전산요원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복무기록표를 누구에게? 관할 지병장에게 송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항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사망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전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제출하는 거죠. 저 옮기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전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사망 6호 또는 8호부터 13호 아까 동그라미 친 것들 업체장하고 끌어온 그런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어. 저 전직 승인 신청서 제출하는데 업체장이 막 좀 껄끄럽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관할 지병장한테 직접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8항 병역지정업체장은 7항 본문에 따라 전직 승인 신청서. 자, 본문에 따라 요거죠. 아까 동그라미 친 거 말고 다른 것들 그 전직 승인 신청서를 전자문서 신청서 포함 받은 경우에는 전직 승인 신청서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해서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서를 업체장한테 주는 거고 업체장은 전직에 관한 의견을 거기다가 뭐 이게 작성을 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지명장한테 준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껄끄러운 경우에는 직접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자, 그게 요겁니다. 9항 관할 지명장은 7항 단서, 즉 관할 지명장한테 직접 제출한 그에 따른 전직 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장과 본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8항에 따라 그러니까 지정업체장을 거쳐서 제출하는 그에 따른 전직 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됐죠? 자, 이 경우 관할지방명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명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10항 사망에 따른 관할지방명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그 다음 자, 1항 다시 시행령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입니다. 자, 1항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가로 후계 농업 경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국내입니다.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파견, 국내입니다. 출장 포함합니다. 국내 파견 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 근무 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 범위에서 관할 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관할 지명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 교육훈련 및 국내 파견 근무 기간은 병역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 및 국내 파견 근무와 병역 지정업체 간의 파견 근무 경우에는 91조에 따른 신상 변동 통보로 승인을 가름합니다.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국내입니다. 국내 파견 근무는 관할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신상 변동 통보에다가 14일 이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가름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1호 국내 교육훈련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입니다. 2호 국내 파견 근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입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통틀어 1년입니다. 왜? 복무기간이 전문연구요원보다는 짧잖아요. 2년 10개월 또는 사복요원이나 사소보 같은 2년 2개월이잖아요. 근데 이 통틀어 이거 2년 해버리면은 전 복무기간을 다시 딴 데 가서 공부하나 봐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은 1년, 전문연구요원은 결국엔 2년이 되겠죠. 맞죠? 교육훈련은 6개월. 2항, 1항에 따른 관할지방명무청장의 국내 파견 근무 승인은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합니다. 자, 이거 그냥 뭐 복잡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뭐 파견 근무 용어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1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다만 법 39조 3항 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경우에는 85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병역 지정업체로의 파견을 제외합니다. 가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 병역 지정업체 간의 파견. 나목,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 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 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목,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 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명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깊게 보지 마십시오. 2호, 산업기능요원 경우에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을 얘기합니다. 가목,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병역 지정업체 상호 간의 파견. 나목, 동일 법인 내 병역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의 제조, 생산 공장, 가로 산업 직접 활성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합니다. 에의 파견. 다목, 그 밖에 제조, 생산한 기계, 장비의 설치 또는 시험 운영에 따른 기술 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냥 이렇게, 그래, 파견. 그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보면 됩니다. 자. 3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른 교육훈련 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 근무 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 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가로 후계 농업 경영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 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됐죠? 4항, 전산요원이 의무복무 기간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 앞에 거는 국내입니다. 국내. 맞죠? 네. 국외는 여기다 풀어놨습니다. 하려는 경우에는 145조와 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당연하죠.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합니다. 맥심 1년 이내입니다. 됐죠?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에 국외여행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산입해준다는 거죠. 3개월까지는 산입해줍니다. 자, 근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산업기능요원은 아닙니다.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 기간에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국외여행 기간의 모두는 뭐죠? 맥심 1년 이내입니다. 됐죠?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기능요원보다 전문연구요원은 연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연구기간이 좀 길 수도 있잖아요. 3개월 갖고 좀 짧잖아요. 그래서 1년까지 늘어준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3개월까지는 전문 연구요원이든 산업기능요원이든 3개월 이내에 국외여행, 국외 파견은 다 복무한 기간으로 봐준다. 맞죠? 근데 맥심은 통틀어 1년 이내로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산업기능요원은 3개월까지는 복무기간 산입해주고 나머지 만약에 1년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기간은 산입 안 해주는 겁니다. 단 전문연구요원이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서 할 경우에는 1년, 이 통틀어 1년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복무한 것으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시행령 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예. 공부하는 거 수학 그거 얘기합니다. 산수 그 수학 과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1항 전산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 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 취득을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여하튼 수학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1호 야간 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뭐 업무 시간 끝나고 자기 개인 시간을 투자해갖고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야간 수업 맞죠? 방송통신, 온라인 수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2호 잘 보세요. 전문연구요원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자, 이걸 생각하세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아니고 일반 전문연구요원, 즉 일반 업체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석사학위까지는 있어. 근데 박사학위를 하고 싶다는 거야. 됐나요? 그럴 경우에는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얘가 3년 6개월 넘지 못하잖아요. 맥심 3년 6개월, 수학기간 3년 6개월 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만약에 3년 6개월 이걸 따졌어도 얘 35세까지 복무 마칠 수 있어. 그러면 해준다는 거겠죠. 그게 안 되면 안 해주는 거겠죠. 이해가세요? 예. 3년 6개월 이런 거는 또 가로로 나온다든지 뭐 다른 거로 바꾼다든지 나올 수 있겠죠.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2항 전문연구요원이 1항 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 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 지정업체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에 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신상면동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신상면동 통보 보면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저기 박사과정 수학기간 뭐 거기 나올 거고 그거와 연기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3항 전문연구요원이 1항과 2항을 위반해서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1항을 위반해서 수학한 경우에는 40조 2호에 따른 편입 당시에 병역 지정업체에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거는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뭐죠? 편입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맞죠? 벌칙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89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입니다. 1항 전산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산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단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 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2항 전산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미산입하겠다는 거죠. 다만 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 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하고 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아까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기억나시죠? 그 국외여행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호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 아까 그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거 3년 6개월 넘지 못한다는 거 그거 맞죠? 그 수학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안 해줍니다. 됐죠? 2호 휴직 또는 정직기간입니다. 근데 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입니다. 결국 이거는 복무기간에 산입을 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업무 외에 어떤 휴직이라든지 정직기간 그거는 복무기간에 산입 안 해줍니다. 3호 병역 지정업체 휴업, 직장 폐쇄 또는 영업 정지기간. 4호 의무복무 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 기간 또는 통틀어 뭐죠?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휴직 및 결근기간입니다. 자, 여기 업무상이 없어도 맞는 겁니다. 혹시 이게 시험 나왔다. 업무상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그으면 안 됩니다. 왜? 2호의 업무상을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이 만약에 나온다. 4호 문장만 시험에 나왔다. 근데 업무상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틀렸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통틀어 30일 초과하는 결국에는 업무 외에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가지고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 결근기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5호 승선 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83조 1항 4호 5단에 따른 승선 대기기간 아까 1년 통틀어 3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그걸 초과한 기간 그것도 복무기간에 산입 안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 6호 병역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해고가 정당한 거야. 그리고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그 진행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안 해줘. 됐죠? 네. 부당하면 해주죠. 7호 병역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근데 아까 전에 전직 조항에 보면 1호, 2호, 7호 본인이 원해서 가려고 하는 거 맞죠? 그거는 14일이잖아요. 그거 초과하는 기간. 그거는 복무기간에 산입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37조 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서 있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원이 법 39조 3항 2호 또는 2형 85조 3항 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8호 법 제41조 1항 단서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9호 의무복무 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기기간. 8일 이상은 아닙니다. 8일 이상은 뭐죠? 편입 취소잖아요. 이건 복무하지 아니하는 거를 복무 일수로 안 따져주겠, 복무기간을 안 따져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8일 미만 무단결근하면 어떻게 되죠? 심지어? 5배. 네, 5배. 연장복무 들어가는 거죠. 그것까지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항 박사과정 전문연구원의 경우에는 2항 9호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기준 요거 애매하잖아.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됐죠? 네. 다음 페이지. 자, 시행령 제90조 의무복무 기간의 만료입니다. 1항 병역 지정업체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지자체장이죠. 후계 농업 경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는 전산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 명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업기계 운전요원, 그 다음에 수리요원, 농업기계 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서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이항 관할 지방명무청장은 전산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해서 복무 만료 처분을 하고요. 그 내용을 지방명무청장, 여기도 들어가 있죠. 주소지. 이제 복무 만료됐으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병역 지정업체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 정리한 병역증을 병역 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 후계 농업 경우에만 해당하죠. 경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거쳐서 본인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사망, 전산요원이 국외근무 또는 승선복무 등 사유로 의무복무 기간 내에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 만료 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 만료 처분을 해야 됩니다. 됐죠? 네. 자, 시행규칙 제64조는 1항만 볼게요. 관할지방명무청장은 90조 2항에 따라 전산요원의 복무 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만료됐으니까 두 개 다. 맞죠? 예, 그 다음 장. 와. 예? 뭐라고요? 양이 많다. 예. 자, 시행령 제91조 신상면허 통보.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었죠? 예, 그거를 더 푼 겁니다. 시행령에서. 1항 병역지정업체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후계 농업 경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은 전산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가로 공업기계 운전요원 또는 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서 관할 지방명무청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 법 제40조 6호 휴영 집회 얘기하는 겁니다.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해당하는 사유하고 2항 5호부터 7호까지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됩니다. 아까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자가 업체와 관련된 사항 받으면은 30일 이내에 병무청장한테 통보한다 그랬죠. 그거와 연계해서 보면 되겠죠. 1호 후계 농업 경영인의 사업 장소가 변경된 경우 2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아까 앞에도 나왔죠? 예. 3호 의무복무 기간 중 3개월 미만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아까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아까 교육훈련, 국내 교육훈련은 6개월, 통틀어 6개월. 그 다음에 파견은 통틀어 2년, 산업기능요원은 1년.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상면허 통보로 가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4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옮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신상면허 통보 사항이 되는 겁니다. 5호, 6호, 7호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병역지정업체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고요. 6호 병역지정업체로서 72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업체와 관련되어 있죠.
7호 병역 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 분야의 변경, 소재지 이전, 이사 간 거죠.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 농업회사법인은 아니죠. 사후관리업체 인정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8호 동일 법인 내에 병역 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9호 무단결건한 경우. 요 며칠 이상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하루라도 무단결건하면 신한면허 통보 되는 겁니다. 맞죠? 10호 병역 지정업체 간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경우. 11호 88조 1항 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요게 신한면허 통보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예, 근데 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경우에는 병역 지정업체 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또 보겠습니다. 2항 관할지방노무청장은 병역 지정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업체 관련 1항 5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 관련 사항, 병역 지정업체 변경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업체 관련된 사항 통보는 관할지병장을 병무청장한테 7일 이내에 또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3항 1항 3호 및 10호 다시 1항 3호 및 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훈련 기간 또는 파견 근무 기간이 자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 기재 정리로 신앙면도 통보를 또 가름합니다. 자 3개월 미만 경우에 뭐였죠? 관할지방명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면허 통보로 가름한다 그랬죠. 근데 또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앙면허 통보 안 하고 복무기록표에다가 기재 정리하는 것도 그걸로도 가름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다음 장.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91조의 2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취소 유보. 자, 1항 전산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편입 취소 유보를 원하는 경우. 나 억울하다 이거예요. 병역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전산요원 편입 취소 유보 원서. 예. 편입 취소된 거 유보를 좀 합시다. 예, 그 얘기죠. 전자문서 원서 포함 제출해야 됩니다. 유보를 할 경우에. 2항 관할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라 전산요원 편입 취소 유보 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 취소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됐죠? 시행규칙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91조의 3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 복무 등입니다. 자, 1항 법 제41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냥 편입 당시 해당 분야의 복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되는 사람이 병역 지정업체장으로부터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억울한 거죠, 맞죠?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편입 취소 안 하고 이럴 경우에는 미복무한 그 기간만큼 연장해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2항 법 제41조 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답니다. 무시하시고 3항 병역지정업체장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지방명청장에게 뭐 한다는 거죠? 신고할 경우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복무기간을 다 산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신고만 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면은 제가 병역지정업체장 지시로 부득이하게 했는데 부득이하게 했습니다라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면은 복무기간까지 연장이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됐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장 시행령 92조 요거는 시간